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살면서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사람이요. 얼마 전 그분의 부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텅 빈 하늘의 배경인 부고 문자에 그분의 이름 석재가 찍혀 있는데 순간 잘못 봤나 싶었지만 곧 눈물이 핑 돌고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분은 사별한 전 남편의 어머니,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 그 문자를 봤어요. 급하게 계산을 하는데 지인이 절 보더니 묻더라고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눈이 빨간데.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 짐부터 간단히 썼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 빨리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영문을 모르는 애들은 여행 가는 거냐고 철없이 좋아하고 남편은 묵묵히 짐 싸는 걸 도와줬네요. 못 뵌 지 10년 넘었지. 넘었지. 12년 됐어.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애들 데리고 차이가 있을게. 천천히 내려와. 남편은 저를 위해 짐을 들고 애들까지 챙겨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전 그렇게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 문을 나섰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은 12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타임머신을 탄 듯 거꾸로 자꾸만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돌아가신 어머님이 안 계셨다면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겐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었어요. 전 중학교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15살 때요.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떠나셨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부모님 사랑받으며 살다가 갑자기 보육원에 들어가 살려니 고역이었습니다. 의지할 친척도 없고 보육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가게 됐는데 가장 적응이 안 됐던 건 식판에 밥 먹는 거였어요. 맛도 질도 형편없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 어찌나 그리운지 유독 서러운 날엔 그렇게 먹는 꿈을 꾸곤 했어요. 우리 집 부엌 엄마 아빠 둘러앉은 식탁에서 걸신 들린 것처럼 먹고 또 먹고 깨어나 그게 다 꿈인 걸 알고서는 숨죽여 울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선 더 막막했죠. 그래도 처음 취업한 공장에서 돈을 모아 원룸이라도 구할 수 있었어요. 공장을 나와 취업한 곳은 영화관이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나 26살이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있는 지방도시에 커다란 영화관이 생겼고 거기에 취직해 남편을 만났죠. 저는 직원, 남편은 매니저였는데 차가워 보이는 남편에게 처음 들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상한 애 말에 휘둘리면 돼요. 네? 매니저님, 무슨 말씀이세요? 상희한테 돈 빌려준다는 얘기 들었어요. 빌려주지 말아요. 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같이 일하는 3살 위의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처지를 알고 유난히 잘 챙겨줬어요. 그러더니 집에 어려운 사정이 생겨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 오빠가 말리는 거였어요. 고생해서 번 돈 사기꾼에게 날리지 말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으로 전 돈도 지키고 남편과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결혼 당시 제 나이 26, 남편은 30이었어요. 차가운 외모와 달리 따뜻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더라고요.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전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서 와요. 내가 찬영이 엄마예요. 반가워요. 밖에 많이 춥던데 얼른 들어와서 몸 녹여요. 찬영아, 아가씨 얼른 데리고 들어와.
들어가자. 어머니, 상은 제가 차릴게요. 아이, 뭐 많이도 하셨네. 잡채, 해물탕에 옆집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어요. 나도 한다고 했는데 잘 차렸는지 모르겠다. 아가씨, 이리로 와요. 아유, 손이 왜 이리 차? 얼른 아랫목에서 손 좀 녹여요. 크진 않아도 깔끔한 집에는 딱 있을 것만 있더라고요. 찬영 씨가 저와 어머니를 위해 커피를 타왔고, 전 어머니를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실은 찬영 씨 어머니 앞을 못 보셨어요. 순전히 감각의 의지에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집에선 오래 사신 터라 살림살이 익숙하셨고, 기본적인 청소, 빨래, 식사 준비 혼자 다 하시는데, 오늘같이 잔치 음식 하는 날에는 친한 동네 분들이 오셔서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그 정성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진짜 밥만 했어도 전 잘 먹는데.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요? 찬영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아가씨인데. 잡채랑 갈비 많이 들어요. 밥도 많이 먹고. 아휴, 엄마 너무 좋다, 찬영아. 우리 아들이 어른 돼서 여자친구도 데리고 오고. 어머니는, 순아야, 잠깐만 이리 와봐. 어머니 곁으로 가까이. 왜? 어머니 엄청 궁금하실 거야. 너 어떻게 생겼는지. 나한테 얼마나 많이 물어보셨는지 알아? 아, 그래? 전 무릎걸음으로 찬영 씨 어머니 곁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머님은 어둡고 밝은 것만 희미하게 느끼실 뿐 앞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만져보셔야 했어요. 이목구비를 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김새를 보셔야 하셨죠. 전 어머님 손을 잡고 제 얼굴, 이마에 손가락을 대어드렸어요. 저 괜찮아요, 어머니. 제 얼굴 만지셔도 괜찮아요. 그럼 한 번만 만져볼게요. 찬영 씨 어머니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조심조심 만져보셨습니다. 눈, 코, 입. 마치 조각가가 예술작품 만지듯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어머님의 손길이 느껴졌죠.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이렇게 고운 아가씨를 어째 목소리부터 곱더라만 참으로 예쁘네요. 이름이 선아라고 했죠? 네, 최선아요. 어릴 때 많이 봤던 풍선아처럼 너무 곱고 예뻐요. 고마워요. 우리 찬영이랑 예쁘게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다니 더 바랄 게 없어요. 얼굴도 곱고 목소리도 곱고 마음씨도 고운 사람이네. 맞죠? 네. 전 목이 메어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고 포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15살 이후 느껴본 적 없던 엄마의 따뜻한 정, 사랑이 느껴졌달까요? 제가 코가 빨개지도록 눈물을 참고 있으니까 찬영 씨가 절 달래더라고요. 밥 먹자. 음식 다 식겠어. 어머니, 우리 배고파요. 밥 먹으면서 얘기해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 그래, 식기 전에 얼른 먹자. 우리 고은 아가씨도 맛있게 먹어요. 그날 전 밥을 3그릇이나 먹었어요. 처음 인사간 예비 시댁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요. 밥도 국도 김치도 잡채도 불고기도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날 아마도 10년간의 마음속 허기짐이 싹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전 너무 행복했습니다. 착한 남편 만나 좋았고 어머니라고 부를 좋은 분이 생겨서 너무 행복했어요. 신혼생활은 그 집에서 시작했죠.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어머님이 아침에 깨워주시는 거였어요. 선아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더 잘래요.
아침밥 포기하고 조금 더 자고 싶어요. 못 써. 속 버려. 얼른 일어나 한술 뜨고 가. 어머니는 새벽 5시면 일어나셨어요. 꼭 새밥으로 아침밥을 차려주셨죠. 처음엔 제가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머니 일어나시는 시간에 맞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누가 보면 저 못된 며느리라고 하겠어요. 그러라 그래. 그 사람 저녁 때 오면 나보고 못된 시어머니라 그러겠다. 안 그러냐? 아, 그렇긴 해요. 저녁은 또 나 혼자 하니까. 그렇죠? 전 저녁은 꼭 제가 했습니다. 오므라이스도 해드리고 김치볶음밥도 하고요. 제가 하는 건 분식집 메뉴 정도였지만 그래도 저녁만큼은 꼭 제가 차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에 정을 쌓으며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저희를 모녀지간으로 봐줬어요. 그 정도로 살가운 고부 사이였죠. 절 보면 시어머니 안부를 묻고 어머니를 보면 제 안부를 묻는 동네 분들은 우리를 하늘이 낸 커플이라고 했어요. 저 집은 찬영이가 찬밥이야. 시어머니 며느리가 꼭 붙어 다니는데 아들이 끼어들 틈이 있겠어. 찬영이가 그래서 싱글벙글이잖아. 암튼 저 집 보면 내가 다 입맛이 돌아. 사람 사는 게 저런 거지. 안 그래? 그 입맛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돌아. 그냥 입맛이 좋은 거지 뭐. 아이 저 집 핑계를 대. 이 사람이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아이고 오셨어요. 뭐 드릴까? 오렌지 주스, 딴 것보다 조금 비싼 거 있잖아요. 그거 2개 줘요. 며느리가 요새 그것만 먹어. 이게 비타민이 풍부하지. 아이고 혹시 솔주 보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 말 말아요. 때 되면 생기겠지.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남편과 저 시어머니까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사는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6년간의 노력은 매번 저에게 실망만 안겨줬죠. 하늘이 뭘 시샘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저와 남편 사이일까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일까요? 전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제 나이 32, 결혼 6년 차 가을이었어요. 평범하게 시작한 날이었는데 비보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응급실 갔다는 소식에 놀라긴 했어도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희망은 섣부른 기대였고 남편은 갑작스런 심장 문제로 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찬용 오빠, 왜 이래? 일어나. 어머니, 이 사람 왜 이래요? 아침에 분명히 인사하고 나갔잖아요. 두 발로 멀쩡하게 출근했잖아요. 찬영아, 이 녀석아, 엄마 왔다. 아무래도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따뜻한데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만 남겨두고 남편은 매정하게 세상을 등져버렸습니다. 이 일은 제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어요. 현실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일이 이렇게 된 이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에서 수십 수백 번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운 님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됐다는 옛 이야기 주인공이 꼭 저였어요. 전 이미 가족의 죽음을 겪은 뒤였습니다. 중학교 때 엄마 아빠를 잃은 이후 절대로 같은 일을 안 겪을 줄 알았는데 볼링공이 핀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하늘은 제 곁에 소중한 사람을 속절없이 데려가더라고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까지 뺏어가야 돼요? 왜요? 전 불행을 견딜 수가 없어 제 발로 죽음을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30줄의 남편을 잃고 그토록 아기를 기다렸건만 임신도 허락되지 않았죠. 그냥 여기까지 살자 독한 마음을 먹었는데 딱 한 사람이 절 붙잡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누굴 따라가려고 해? 조금만 더 버텨라.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죽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누가 날 반긴다고. 어려선 부모 잃고 남편은 하루아침에 가버렸는데 난 뭐 붙잡고 살라고요? 너까지 가면 그때 나는 어쩌라고 이거 사.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럼 큰일 날 생각을 해. 마음 고쳐먹어. 날 봐서라도. 너무하잖아요. 왜 나한테 소중한 건 다 뺏어가는데? 왜 난 행복해선 안 되는 건데? 절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까지 가버리면 어머니는 정말 혼자였어요. 남편 그렇게 보내고 황망해 전 누굴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장성한 아들을 잃은 참척의 고통을 겪고도 저를 위로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저는 어머님을 의지해 하루하루 간신히 버텼습니다. 세 식구 사는 집에서 딱 한 사람 빠졌는데 우리 둘 집에 있으면 못 견디게 허전하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여행다운 여행은 손에 꼽으셨죠. 언젠가 강원도 한번 갔었고 경주 한번 갔었나요? 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으셨고 세상 모습은 기억 속에 고스란히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에 갔어요. 철썩철썩 파도 부딪히는 소리, 짠내, 발가락 사이 바스락거리는 모래까지. 어머니는 제 팔을 꼭 잡고 걸음을 옮기셨죠. 어머니, 엄청 시원하죠? 그쵸? 저 멀리까지 하늘이 탁 트였어요. 쪽빛 알죠, 어머니? 넓은 하늘에 푸른 쪽빛을 원 없이 풀어놓은 것 같아요. 구름은 솜사탕 같은 게 한두 개 떠다녀요. 꼭 먹고 싶게 예뻐요. 솜사탕 먹고 싶으냐? 애미가 하나 사주랴? 어머니도 구름이 그렇다고요. 어머니, 제 손 가볍게 잡아보세요. 왜 그렇게 돌돌 떠세요? 여기 조개 껍데기 하나 쥐어보세요. 한결 나으실 거예요. 바다에 너무 오랜만에 왔어. 파도 소리가 너무 가까이서 들리고 조금은 무섭구나. 전 어머니를 살살 이끌어 파도에 발이 닿게 했습니다. 아유, 차고. 선아야, 바닷물이 정말 차갑다. 더위가 한 방에 따라가는 것 같다. 어디 맛도 좀 봐야겠다. 아이고, 짜. 바다 많네. 어머니, 집에 바닷물 한 바가지 퍼갈까요? 파도 소리도 같이 퍼가고요. 전 어머님이 바다 앞에 계신 모습을 비디오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날의 하늘과 파도 소리, 어머님이 바닷물에 손을 찍어 맛을 보는 모습까지 비디오에 담았어요. 괜히 적적한 느낌이 들고 남편 생각나 힘 빠지면 우린 그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에 어머니랑 전 어이가 없어 웃었죠. 그렇게 아픔을 지워가는 동안 사계절이 4번이나 지나갔어요. 어머님과 함께 산 세월은 10년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떨어져 살 때 되지 않았냐고 묻는 사람도 가끔 있었어요. 사실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가 있었죠. 35 봄, 같은 회사 다니는 1살 어린 상사가 제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2년 전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이직해왔고 전 격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누구에게나 깍듯하고 회식을 해도 취한 모습 한번 보이지 않는 반듯한 사람이었죠. 전 당연히 결혼했을 거라 여겼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름 휴가를 보내던 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밖에서 좀 볼 수 있냐고요. 전 회사 일인 줄 알고 나갔는데 아니었어요. 늘 양복 입은 모습만 봤는데 그날은 팀장님 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너무 어려 보이고 말끔해 조금 놀랐죠. 솔직히 어렵기도 했고요. 영화를 한 편 보자고 하길래 왜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네요. 어쩌면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선아 씨한테 호감 있는 거 티 적지 않게 냈는데. 네? 무슨 그런 얘기를 이런 데서. 놀랬다면 미안해요. 그런데 달리 표현할 길이 있어야죠. 영화 생각 없으면 나온 김에 그럼 차나 같이 한 잔 마셔주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팀장님 말은 저한테 이성으로 호감이 있다는 얘긴가요? 쑥스럽게 왜 눈 동그랗게 뜨고 자꾸 물어요. 그렇다니까. 팀장은 귀까지 빨개지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크지 않은 지방도시라 제 사연 모르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욱이 전 재혼은 전혀 할 마음이 없었죠. 제 인생의 남편은 오직 사별한 찬영 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초장의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번지수 틀렸다고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고 털어놨습니다. 나 과거 있는 여자고 지금 시어머니랑 살고 있어요. 왜 나한테 고백이라는 거래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알고 있어요, 대충은. 알면서 이래요? 팀장님 부모님 알면 난리 나요. 그리고 나 누구 만날 생각 없어요. 팀장님 괜한 짓 하네요. 처음부터 부담 줄 생각은 없어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끔 영화 보고 이렇게 차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 나눠요. 난 그거면 내가 왜요? 팀장님 좋아하는 여직원 많아요. 나한테 이러는 거 소문이라도 나면 나 골치 아프니까 다신 불러내지 말아요. 커피값은 내가 낼게요. 괜히 얻어먹었단 소리 나올까봐 무섭네. 선아 씨, 그 사람 결코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직원들이 눈독 들이는 좋은 신랑감 후보였죠. 하지만 제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넘봐선 안 될 사람 같았습니다. 전 사별한 아픔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총각이었어요. 잘 배웠고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많고요. 다복한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이었죠. 제가 하도 거절만 하니까 한 번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28 무렵에 결혼할 뻔했다가 파혼했다고요. 여자의 배신으로 그렇게 돼서 6년 가까이 이성은 안 만났대요. 선아 씨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기다릴게요. 서서히 내가 불편하지 않게 되면 그때 한 번씩 차 마셔요. 차 마시다 편해지면 밥도 먹고요. 나 기다릴 수 있어요. 싫다니까 왜 그래요? 팀장님처럼 평범하게 잘 자란 여자 만나서 속 편하게 살아요. 이건 직위 떼고 인생 선배로서 말해주는 거예요. 나랑 엮이면 속 시끄러울 텐데 왜 이래요 정말? 연하의 직장 상사랑 이러는 거 남들이 보면 나 욕해요.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차에 거머리처럼 붙어서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후회되네요. 직장에서 만난 게. 다른 데서 자연스럽게 만났으면 선아 씨 조금은 편했을 텐데. 정말 말 되게 안 듣네.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접어요. 팀장님은 할 수 있어요. 제가 펄쩍 뛰고 날뛰니까 팀장님 회사에서 일절 내색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 점은 참 고마웠어요. 그 회사 일한 지 오래됐고 복지도 괜찮아서 나오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팀장님은 티나지 않게 절 챙겼고 가끔은 집에서 꽃이나 과일을 보내서 당황스러웠어요. 추석 연휴에는 직접 선물 상자를 들고 집 근처 골목까지 왔더라고요. 전 그때 어머니와 동네 방앗간에 다녀오고 있었어요. 전 기겁을 하고 팀장님을 외면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빨라진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야 했죠. 아유, 선아야, 왜 그렇게 빨리 걸어?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이상한 사람?
집에 도착했더니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아까 어르신 계셔서 그러셨죠? 문 앞에 선물 세트 뒀어요. 어르신이랑 한우 맛있게 구워 드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모처럼 푹 쉬고 출근하면 봬요. 당연히 제 말투가 뾰족하게 나갔을 거예요. 왜 함부로 나 사는 동네에 오냐, 이렇게 선 넘는 게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에 어머님이 아시게 됐어요. 누구냐? 남자 목소리던데. 회사분이야? 네가 팀장님 그랬지? 아무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일전에 우리 집에 과일 바구니 보낸 사람 맞지? 꽃도 보내오고. 네, 저한테 신세진 게 있다고 괜찮다는데도 자꾸 저래요. 팀장이 큰 실수한 거 제가 뒤집어 쓴 적 있거든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좋은 사람 같던데 왜? 목소리가 좋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어요. 어머니, 가요 무대할 시간인데 TV 틀어드려요? 전 애써 말을 돌렸어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냥 어머님한테 그 사실을 들키기가 싫었어요. 몰래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추석 이후 팀장은 더 자주 저한테 연락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곧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밖에서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절 찾아왔습니다. 와서 무례하게 굴거나 하지 않았어요. 전화로 꼭 물었고 제가 가라고 하면 갔죠. 제 마음도 편치는 않았습니다. 왜 좋은 여자 놔두고 저한테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집 앞에 편지랑 초콜릿을 두고 갔더라고요. 선아 씨,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차로 1시간 거리 지역으로 발령 났어요. 곧 정식으로 송별회도 열리겠죠. 너무 아쉽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끈질기네 진짜. 싫다는데 왜 이래? 전 그 편지를 박박 찢었어요. 이 일을 어머님은 모르시길 바랐는데 동네 사람들이 어느새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 좋다는 허우대 멀쩡한 남자 있다고 어머님 귀에도 들어갔는데 저만 맹추처럼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가 팀장이 발령지로 떠나고 전 속이 후련했어요.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만나달라, 싫다, 줄다리기를 하며 1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전 36이 됐고 어머님은 환갑을 맞으셨죠. 평소 어머님은 무륙이란 게 없으셨습니다. 원래 성정도 그러셨지만 새로운 물건, 새로운 장소, 앞이 안 보이시는 어머님은 점점 더 반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전 환갑을 맞으신 어머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실은 엄청 고우시거든요. 옷가게 지나다 사르라 감촉도 좋은 꽃무늬 옷을 보면 어머님 입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어이 그 마음 이기지 못해 한 벌 사다 드렸더니 또 그러세요. 내가 입어서 뭐해? 선아가 입어야 이쁘지. 감촉이 엄청 좋다. 난 만져봤으니 됐어. 가서 네 옷으로 바꿔라. 우리 엄마 완전 선녀 같은데 그냥 이거 입으셔요. 이거 입고 우리 여행 가자고요. 네? 무슨 여행? 아유, 난 싫어. 여행은 이제 안 갈란다. 남들은 환갑이라고 여행이다 뭐다 신났는데 우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난 엄마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나 환갑잔치 해다오. 네가 잔치해주면 내가 이 옷 입지. 정말로? 정말 엄마?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였어요. 사실 정말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머님한테 제 뺨을 꼬집어 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시어머니를 엄마로 부르고 있었죠.
어머님도 절 툭하면 빠르라고 하셨고요. 제게는 시어머니가 엄마이자 남편, 의지처이자 기댈 곳이었습니다. 그런 분한테 환갑잔치 2박 3일도 기꺼이 해드릴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뷔페에 불러 모았습니다. 식사도 가격 제일 비싼 걸로 예약했어요. 떡도 제대로 맞추고 답례품도 준비했죠. 동네 분들 노래하시고 노실 수 있게 밴드도 부르고요. 우러머니 한복은 거추장스럽다 싫다셔서 지난번 사드린 꽃무늬 원피스 입으셨습니다. 전문가가 화장도 해주고 머리도 만져주니 우리 어머님 진짜 고상하게 예쁘셨어요. 동네 사람들 다 난리였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주 선녀가 하강했구만. 아, 오늘 좋은 날 맞이하셨네. 축하하네. 어머님은 모처럼 활짝 웃으시며 여한 없이 잔치를 즐기셨어요. 평소 트로트를 좋아하셨는데 이날 마이크 잡고 숨은 노래 실력도 뽐내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 노래 실력이면 노래자랑 나가서 1등도 했겠구만. 어떻게 그 재능을 숨겼대? 이거 꽁으로 밥 얻어먹고 꽁으로 노래까지 들어도 되는 거야? 오늘 우리 동네 사람들 엄청 수지 맞았네. 이게 다 며느리 잘 둔 덕 아니겠냐고. 전 어머님 환갑잔치 벌이며 동네 분들한테 쌓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니 앞이 안 보이시지만 이 동네에서 마음 편히 잘 지내셨습니다. 동네 분들이 아름아름 집안 대소사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마음껏 드시고 실컷 노시다 가세요. 정말이지 10원 한 장이라도 내시면 제가 화낼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환갑잔치 와주셔서도 고맙고 지금까지 이웃간 정으로 아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고부 사이 안 갔죠? 모녀 사이 같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엄청난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기쁜 날인데 왜 주책 없이 눈물이 흐르는지 어머님은 저 몰래 눈물 닦고 저도 나가서 울고 왔네요. 그리고 잔치 중에 커다란 화환이 들어왔어요. 누가 보냈냐고 배송 기사님께 물었더니 글쎄 김재호 팀장 이름을 대는 거였습니다. 그 와중에 깜짝 놀라 얼른 사인하고 보내드렸어요. 다행히 화환에는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았더라고요. 잔치 자리에 회사분들도 10명 정도 와 있었는데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당황스러운 한편 고마운 마음도 순간 조금은 들었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와 손님들 맛있게 드시고 즐기시다가 답례품 들고 가셨어요.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다 끝나고 어머님 모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선화야, 회사분들도 많이 왔어? 네, 10분 정도 왔어요. 다들 어머니 너무 곱다고 난리였어요. 오늘 진짜 최고였어요. 전부 다. 윗분들도 오셨어? 새 팀장님 한 분 오시고 저랑 친하게 지내는 동료들 왔어요. 너무 고맙죠? 그렇다. 여기까지 와주고. 다 너 보고 온 거지. 내가 우리 선화 덕에 호강한다. 그쵸? 우리 어머님,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전 까부는데 어머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아야, 너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래? 소원? 그럼요. 우리 엄마 소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드리지. 뭔데요? 뭐, 다이아 반지 왕방울만한 거 확 사드려? 나중에 말해줄게. 한 입으로 두말하기 없기다. 그리고 꼭 한 달 뒤에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갑잔치 한바로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전 아무것도 하시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우러머님 알았다고 하시더니 거짓말이었죠. 퇴근해 가보니까 미역국 끓여 제 생일상 차리셨더라고요.
환갑잔치 이후 몸도 안 좋으셨는데 기어이 제 생일상 차려주신 거였습니다. 기본적인 살림 가능하다고 하셔도 미역국에 굴비에 전에 끔지럭끔지럭 움직이시며 하루 종일 걸렸을 텐데 남몰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괜찮다니까 진짜. 허리 아프다면서. 어서 먹어. 모양은 몰라도 맛은 좋을 거야. 뭐 하나 간이 안 맞는 게 없었어요. 제 입맛은 어머니 손맛에 딱 맞춰져 있었습니다. 식구라는 게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고부 사이에 질긴 인연의 다리를 놔주고 훌쩍 떠나버린 남편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좋아할까 슬퍼할까 김이 오르는 미역국에 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엄마 손맛 최고. 누가 이 맛을 따라가겠어. 장금이가 환생을 했나? 전 괜히 너스레를 떨었어요. 어머니는 빙긋 웃고만 계시고요. 전 어머니를 26이란 나이에 만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린 아무런 인연이 없었죠. 그런데 남편도 없이 어머니와 전 끈끈한 인연으로 버텨내왔습니다. 무너지게 슬픈 마음 밀어두고 서로를 보듬었죠. 서로 더 챙기지 못해 안달하면서요. 어머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훌쩍이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처음 어머니를 만난 그날처럼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셨죠. 선아야, 우리 며느리. 이마는 이렇게 봉긋하고 코는 오똑하고 볼은 이렇게 애기같이 보들보들. 선아가 이렇게 고운 걸 보면 선아 엄마도 아빠도 인물이 좋으셨을 거야. 난 알아. 다 보여. 아니야, 나 못생겼어. 세상 없는 박색이야. 못 써. 이렇게 예쁜 박색이 어디 있어? 넌 처음부터 예뻤다, 선아야. 처음부터 곱디고 왔어. 어머니는 그날따라 제 얼굴을 오래도록 만지셨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와락 안았어요. 우리 어머니 많이 야위고 늙으셨더라고요. 문득 어머니마저 가시면 어쩌나, 우리 함께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면 어쩌나 겁이 와락 났습니다.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내가 엄마 끝까지 돌볼게. 아무 걱정 마시고 지금처럼만 건강하게 마음 편히 지내세요. 그게 내 생일 선물이야.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절 뿌리치셨어요. 이제 그만 가라. 네 갈 길 가. 가라니 어디요? 전 너무 놀라 밀쳐진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가라고. 썽배집에서 나가. 너랑 나는 이미 끊어진 년이야. 이게 내 소원이다. 네가 내 집에서 나가는 거 말이야. 나도 이제 홀가분하게 살란다. 실은 그동안 내내 기다렸어. 알아서 나가주길 기다렸다고. 근데 눈치도 없이 뭐 하는 거야? 왜 여지껏 나한테 붙어 있어? 엄마,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화나신 거 있어요? 앞으로 고칠게요. 서운한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내가 왜 네 엄마야? 시어머니지? 그것도 아들 살아있을 때 얘기지. 솔직히 말하면 이젠 난 다 귀찮다. 누가 옆에서 말 거는 것도 피곤해. 그래서 결심했다. 나 혼자 살란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당장.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내 소원 들어준다고 했지? 빨리 짐 싸서 나가라. 당장.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머님은 아예 벽으로 돌아앉아 절 외면하셨어요. 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고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내 채선날인 줄 알아. 시어미 며느리 때문에 죽는 거 보고 싶음?
끝까지 눌러 앉아 있으란 얘기야. 어머니, 저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갈 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어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게요. 노여움 푸세요, 어머니. 전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머님 등을 향해 꿇어앉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네가 이럴까봐 짐도 내가 싸놨다. 아휴, 지겨워. 고집은 또 왜 이렇게 세? 눈치도 없고. 나가랬더니 왜 빌고 앉았어? 왜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어머님 벌떡 일어나시더니 절 일으켜 세우셨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전 어머님한테 밀려 뒷걸음질 치다가 어머님이 싸놓으신 제 짐 위에 철퍼덕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순간 너무 서러워 통곡을 했지만 어머니는 완강하셨어요. 제게 짐을 강제로 안기더니 제 팔뚝을 붙잡고 기어이 현관 밖으로 밀쳐내셨습니다. 전 무기력하게 길에 나동그래졌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날 찾아오는 날, 그날 난 세상 하직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너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10년을 살던 그 집에서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분명한 건 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셨고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었습니다. 일단은 어머님 노여움이 풀리실 때까지 어디 지낼 곳이 필요했어요. 밤은 깊어가고 모텔 같은 데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전 하는 수 없이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찜질방 사장님은 제 얼굴을 알면서도 이 시간에 왜 왔냐, 어머님은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않더라고요. 참 이상한 날이었어요. 빨리 이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무시고 나면 어머님 화가 풀리실지도 모르니까요. 밤을 하얗게 새고 출근을 했습니다. 비몽사몽 일을 마치면 살던 집 주변을 기웃거렸어요. 어머니 화가 풀리셨는지 궁금해서요. 이틀, 3일, 어머님은 보이지도 않고 집은 내내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어디 가셨나? 왜 이 시간까지 불이 꺼져 있지? 정말 이상한 건 동네 분들도 제 앞에서 말을 아낀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시던 이모님들도 멀리서 절 보면 도망가실 정도였죠. 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머니 앞에서 너무 편하게 굴었나, 나도 모르게 누구 욕을 했나, 어머니가 오해할 만한 짓을 한 건 아닌가 곱씹어봤지만 그럴 만한 일은 없었어요. 며칠 뒤 토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신 집에 부동산 사장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열쇠로 자기가 문을 열고요. 너무 놀라 부동산 사장님을 쫓아갔죠. 혹시 여기 집 내놨어요? 아이, 몰랐어요. 어머님이 짐 내어 놓으셨는데. 언제요? 사장님, 우리 어머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은 아시죠? 왜 동네 분들 다 저 모른 척해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아유, 내가 뭘 안다고 일어나. 난 어르신한테 열쇠 받은 거밖에 없어. 내가 뭘 알겠어. 이 집은 절대로 팔아선 안 될 곳이었습니다.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그 전에 어머님이 어린 남편과 함께 역경 이겨내며 살아오신 집이었어요. 고부간 진득한 정도 쌓아온 곳이고요. 이 집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부동산에 내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속상한 마음에 엉엉 울면서 걷다가 괴로워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술을 못하지만 그때는 독한 술이라도 마셔야겠다 싶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지로 발령 나간 팀장이란 인간이요. 절 보면서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데 순간 부하가 치밀었어요. 다 저 사람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탓할 사람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이 시원해요? 나 쫓겨났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쫓겨났다고요. 다 당신 때문이야. 난 싫다는데 왜 자꾸 들이대는 거야? 당신만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선아 씨,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이 동네엔 왜 와서 얼씬거려요? 그냥 갈 길 가지. 바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버리지. 왜 자꾸 날 보고 반가워하고 웃고 그러냐고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팀장은 절 붙잡으려고 했지만 전 그 정신에 팀장 손을 뿌리치고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갈 거예요, 선아 씨? 조금 더 가면 길도 끝나는데 조심해요. 아! 정신 차려보니 발목에서 피가 흘렀어요. 방치된 공사 현장을 지나다 날카로운 나무 조각 같은 것에 심하게 긁힌 거였어요. 팀장은 절 부축했고 약국에 들려 급한 대로 처치를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피는 멈췄고 저도 진정할 수 있었어요. 팀장 얼굴 보자마자 원망부터 쏟아낸 게 그제야 창피스러웠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밥부터 먹어요. 맥없이 휘청거리는 거 보니까 굶고 다니는 게 확실하네. 무슨 일인데 이래요? 이러다 크게 다치면 어쩔 뻔했어요. 그 사람은 절 설렁탕 집에 데려갔어요. 전 어머님이 갑자기 내쫓았다고 다시 눈앞에 나타나면 목숨 끊겠다고 하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죠. 나한테서 정을 때려는 것 같다고 서러움에 북받쳐 엉엉 울었습니다. 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라고요. 일단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아 씨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진심을 말하기 어려울 땐 괜히 화도 내고 탓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본 어르신은 이유 없이 그러실 분 아니에요. 선아 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더 속상해요. 진짜 나랑 연을 끊으실 셈인지. 나한테 가족은 어머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오늘처럼 위험하게 돌아다니지 말아요. 늦었으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요. 일단 먹어요. 넘어가지 않아도 먹어도요. 기운 차려야 어르신 계신 곳 수소문할 거 아니에요. 혹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와줄 수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팀장님 바쁘신 건 아는데. 그럼요. 선아 씨 혼자 막막하면 연락해요. 외롭고 힘들 때 연락 줘요. 꼭이요. 아이, 그리고 그 팀장 소리 좀 그만해요. 김재호, 내 이름 몰라요? 앞으로 이름 좀 불러줘요. 처음으로 팀장이 고맙더라고요. 전에는 거리두기만 급급했는데 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막막할 때 연락하라는 팀장이 달리 보였어요. 팀장은 저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 혹시 어머님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요. 저한테 짐이 될까 걱정하시다가 화부터 내신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신이 바짝 들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전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안 되시긴 하지만 어머님 친척분들 시간을 들여 연락했고 결국 어머님이 계신 곳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수영이한테 갔겠지. 거기 아니면 갈 데 없어 그 양반. 연락 끊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수영 이모님이 전화 안 받는다고 어머님이 자주 속상해하셨어요. 그 동생도 늙어서 언니 그리워하더라고. 내가 일전에 둘한테 연락처 줬었어. 죽기 전에 서로 연락하고 풀라고. 정말요? 그럼 수영 이모님 사시는 곳이랑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 가실 곳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연락처와 주소를 받아놓고 전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님은 화내시면서 저한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잖아요. 그날이 제삿날인 줄 알라는 말이 귀에 쟁쟁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어머님과 이별할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전 연차를 내고 지방에 계신 시이모님을 찾아갔죠. 걱정하며 갔는데 그 동네 입구에서 시이모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과 너무 닮으셨더라고요. 저기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어머니 찾아왔어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죠? 두 분이 많이 닮으셔서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이고 머니나 여기까지 왔어? 아유 언니 난리 나겠네. 어딜 올려 그래. 어여 나가. 저기 밖에서 얘기하자고. 시모님은 저를 동네 어귀 슈퍼집 안쪽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캔 음료 하나 따주시더니 저한테 이러셨어요. 어머님 잘 계시니까 걱정 말고 가라면서 당신이 보기에도 어머님이 잘 결정하신 것 같대요. 그만큼 같이 살았으면 됐어. 이젠 떨어져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저한테 가족은 어머님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어머님 마음 돌려놓고 싶어요. 저보고 어딜 가라고 그러시는지. 시이모님은 절 보고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앞뒤가 꽉 막혔냐면서 혼을 내셨습니다. 살아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살았는데 괜한 짓 하겠냐면서요. 아들 잃고 며느리 안쓰러워 같이 살았지만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어머님이 고민이 많으셨대요. 우리 살던 동네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시고요. 어머님도 저 새 출발 권하고 싶은데 계기가 없어 아무 말 못하시다가 제가 호감 보이는 남자를 막무가내로 내치니까 그제야 정신이 드시더래요. 하루라도 빨리 저를 내보내야 제가 새 출발하는 건데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다고 자책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나도 한 고집하지만 실은 언니가 더 고집이 세. 그 양반 물렁해 보이지만 절대 아니야. 한 번 돌아서면 끝이라고. 자네도 포기해. 자네가 말 안 듣고 찾아오면 우리 언니 거품 물고 쓰러질지도 몰라.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내 말 듣고 여기 잠깐 있어봐. 따라오지 말고. 시이모님 저한테 경고하시고 집에 잠깐 다녀오시겠다고 하시는데 따라 나서고 싶어 혼났습니다. 손발이 저릿저릿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시이모님 말씀대로 어머님 쓰러지시면 큰일 나니까요. 혼자 울고 있는데 이모님이 숨을 헐떡이시며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뭔가를 내미셨어요. 보니까 통장이더라고요. 이거 우리 언니 전 재산인데 며느리 주래. 한 번은 찾아올 거 예상하고 있었지. 우리 언니도. 찾아오면 전해주랬어. 받아. 그리고 가는 게 좋겠네. 언니 눈에 띄지 말고. 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어봤어요. 자그마치 1억이 조금 넘는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드린 용돈부터 제가 회사 취직하고 드렸던 돈, 생신이며 명절이라 드렸던 돈은 다 거기 모여 있었어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 돈은 100억, 1000억, 아니 그 이상의 값어치를 지닌 돈이었어요. 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를 부르며 또 남편을 부르면서요. 어머니, 나한테 왜 이래요? 이 돈마저 다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보, 당신 나 보고 있지? 당신이 좀 말려봐. 나 그냥 어머님 딸로 살고 싶어. 당신이 어머니 좀 말려보라고. 당신은 할 수 있잖아. 전 통곡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시이모님도 안타까워 혀를 끌끌 차셨죠. 이런 생이별이 또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머님도 멀리서 듣고 계셨을까요? 제 울음소리를요. 꼭 멀지 않은 곳에 어머님이 계실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 듣고 싶고 제 모습 보고 싶어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계셨을지도 모르죠. 참 야속했습니다. 나도 어머니 보고 싶은데 주름진 따뜻한 손 꼭 잡아보고 싶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그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전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동네 밖으로 나가는 길 그렇게 뒤를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앞은 안 보이시지만 저 가는 발자국 소리, 바람에 실려오는 제 샴푸 냄새, 그런 것들 기억하시려 애쓰시며 어디서 계실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가요. 진짜 간다고요. 이러는 게 어딨어요. 이러는 게.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끝일 것만 같았어요. 버스도 끊긴 그 시각 전 뚜벅뚜벅 밤길을 걸어 다시 시이모님 집으로 갔습니다. 이미 깊은 밤 주변엔 풀벌레 소리만 가득했죠. 그래도 꼭 한 번은 어머니를 보고 싶어 집 뒷곁에 숨어 한참을 기다렸어요. 어머님 치맛자락이라도 보고 가려 그렇게 한 건데 거짓말처럼 문이 열리고 어머님이 더듬더듬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져 시야가 흐려졌어요. 전 어머님 보려 얼른 눈물을 씻어냈습니다. 저 그렇게 보내시고 어머니 볼이 움푹 패이셨네요. 참느라 애썼는데 전 훌쩍이고 말았고 마당을 서성이시던 어머님 우뚝 멈춰 서시더라고요. 선화냐? 아니지. 그 애가 지금 여길 어떻게 와? 풀벌레 소리를 잘못 듣고 이러지 내가. 어머니, 선화 왔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못 참고 다시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전 와락 시어머니한테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체구도 작은 어머니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제 등을 치셨어요. 왜 왔냐고, 그냥 가버리지 왜 왔냐고 하시면서요. 한 번은 꼭 찾아올 줄 알았다. 선아야, 우리 안타깝지만 헤어지자. 진작 보냈어야 했는데 내가 미련했지. 하루만 더, 하루만 더. 그러다 이렇게 됐구나. 그런 게 어딨어요. 난 평생 엄마 딸로 살고 싶은데 왜 날 자꾸 내치냐고요. 이렇게 된 거 아쉬워도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갈 길 가. 내가 널 놓아주고 너도 나를 놓아줘야 새로운 인연의 길이 열리는 거야. 나도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다. 내 소원 좀 들어다오. 어머니는 울기만 하는 저를 다독이시며 우리 고부관계는 끝났다고 오늘을 마지막 만남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눈물을 닦고 어머니를 보고 있으니까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또 찾아오면 다시 어디로 숨어버리겠다고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지? 너, 나 고생시키지 않을 거지? 나 여기 아니면 더는 갈 데가 없어. 절대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 약속해 줄 거지? 나를 위한다면 그리 해다오. 어머니 진짜 너무해요. 그런 약속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거절해. 안 찾아올게요. 그러니까 어디 숨지 말아요. 네? 그래 선아야. 우리 새 애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난 다 보여. 앞으로 행복하게 지난 슬픈 일들은 다 잊고 씩씩하게 잘 살아. 알았지? 어느새 시이모님이 곁에 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조용히 뒤를 돌아 이모님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어머님께 큰 절을 올렸어요. 더는 여기 올 수 없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기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올린 거였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꼭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 어머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 팀장님이라 불렀던 연하의 상사, 재호 씨랑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알면 알수록 진국인 재호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겨 귀여운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고 앞뒤 돌아볼 겨를 없이 아이 키우느라 바빴어요. 장난기 많은 남자애 둘 키우며 정신없이 12년을 보냈습니다. 혼이 쏙 빠지는 시기를 지나 한숨 돌리려나 싶을 때 어머님의 부고 문자를 받은 거였어요. 문자는 시이모님의 아들이 보내준 거였고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꾹꾹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2년 전 환갑잔치 날이 떠올랐어요. 어머님은 제게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시곤 뜸을 들이셨죠. 그 소원이 나중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였다는 걸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게 어머님 소원이었죠. 전 그토록 보고팠던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보고 무너졌어요. 생전 인자하던 그 모습,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나 어머니 약속 지켰는데, 다 지켰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니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또 기다렸는데. 이렇게 가버리시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우연이라도 한 번은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을 꼭 안아드려야지, 어머님 손 꼭 잡아드려야지, 혼자 얼마나 다짐했는지 몰라요. 착하고 어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 생각하셨을까요?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자식 2번이나 끊어내시고 눈이나 편히 감으셨을까요? 가슴이 사무쳐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나 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선아 왔다고요. 어머니, 이제 내 얼굴 다 보여요? 그토록 보고 싶다던 내 얼굴, 환하게 다 보이냐고요. 나 어머니 앞에서 웃고 싶은데, 활짝 웃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입관식에서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 머리 하얗게 새셨구나. 같이 살 땐 내가 염색해드렸었는데. 어머니, 선아 왔어요.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셨어요? 이제 편안하시죠? 어머니,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엄마. 한 줌 제가 되어버린 어머님의 유골함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생전의 어머님 마음처럼요. 납골당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는데 어디선가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아 자꾸만 주변을 보게 되더라고요. 뜨겁게 차오르는 그리움에 눈물이 또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닌 저를 딸처럼 아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행복을 위해 모진 말도 하시고 일부러 내치시느라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것조차 절 위한 것이라면 기쁘게 감당하셨을 어머니를 전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혹 또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그땐 우리 어머니의 딸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받은 그 큰 사랑 돌려드리려면 제가 어머니의 엄마로 살아야겠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와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청취자분들은 어떤 분들을 잊지 못하시는지,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들으면 마음의 온기가 퍼지는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인연이시겠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